눈실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아이러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행 세상이 믿드는 그 순간 조신한 지갑 위로 나가는 발그람. 테슬라 중국 판매량 2월 한 달 만에 무려 51% 폭락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중국에서 테슬라의 2월 판매량이 무려 51%나 폭락했다는 건데요. 어휴, 51%라니 이거 거의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도 놀랐죠?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배경부터 원인까지 싹 다 파헤쳐 볼 거예요. 일단 숫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테슬라 중국의 2월 판매량은 총 3688대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면 1월 대비로도 절반 넘게 떨어졌고 작년 2월이랑 비교해봐도 역시 50%가 넘게 줄어든 거예요. 아니 테슬라가 인기가 식었나? 중국에서 갑자기 안 팔리는 건가? 여러 의문이 들겠지만 사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어쩌자.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바로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 즉 중국의 설날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춘절이 되면 우리나라 추석처럼 거의 모든 일이 멈추고 사람들이 다들 고향으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특히나 춘절 기간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이어졌거든요. 이 기간에는 공장들이 사실상 문을 닫다시피 하고 직원들도 전부 고향집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크게 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춘절 연휴 기간엔 편의점 하나도 문을 닫아서 라면조차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의 설 연휴는 절대적인 휴식 기간이라 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대대적인 생산 설비 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생각보다 꽤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테슬라가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 라인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이 멈췄냐 하면요. 테슬라의 인기 차종인 모델 Y는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무려 3주가량 생산이 멈췄고요. 또 다른 인기 모델인 모델 3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생산이 잠깐 중단됐어요. 한마디로 인기 차종 두 가지가 동시에 생산 중단을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두 개가 동시에 품절이라면 당연히 매출에 타격이 크겠죠?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이렇게 공장 설비를 잠시 멈추고 조정하는 건 자동차 업계에서는 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차량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춘절 연휴랑 딱 겹치면서 판매량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난 거죠. 테슬라 입장에선 타이밍이 참 안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판매량이 더 줄어들게 된 추가적인 이유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 테슬라가 새롭게 출시한 모델 Y 런치 시리즈가 2월 26일부터야 배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월 말에 출시가 된 거라서 이 신차 효과를 제대로 누릴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일반 모델은 같은 가격으로 3월 1일부터 풀리기 시작했고요. 신제품이 나오면 사실 출시 초반에 몰리는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시기가 2월 판매 실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거죠. 마치 영화관에서 기대작이 개봉 하루 전에 관객 수 체크한 것처럼 판매량 체크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 바로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엔 해외 수출량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수랑 수출량을 따로 구분한 정확한 수치는 발표되지 않아서 내수 판매량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 판매량이 줄어든 건 확실한 사실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급감한 이유는 첫째 춘절 연휴로 인한 생산 중단, 둘째 생산 설비 최적화를 위한 계획된 생산 중지, 셋째 신규 모델 출시가 2월 말에 이루어져 실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판매량 급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테슬라가 뭔가 큰 위기를 맞았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판매량을 좀 더 지켜봐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테슬라, 더 저렴한 모델 Y 출시 예정, 소문 속 모델 Q는 없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델 Q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테슬라가 더 작은 SU 볼트인 모델 Q를 만든다는 루머가 정말 많이 돌았는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그냥 루머였고 실제로는 이 신형 저가형 차량이 바로 기존 모델 Y를 베이스로 한 저렴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Q 같은 신모델이 아니라 모델 Y에서 몇 가지 기능들을 빼고 가격을 낮춘 버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거 테슬라의 가성비 전략이라고 봐야겠어요. 지금 내부 관계자들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요. 이 새롭게 나올 모델 Y는 기존 모델보다 무려 20%나 가격을 낮출 계획이라고 해요. 아니, 여러분 20%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존 모델 Y가 한국에서 약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거의 5천만 원대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가격에서 20% 절감이면 엄청난 일이에요.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에서 이미 모델 3의 간소화 버전을 만들어 멕시코 시장에 출시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여기서 검증된 전략을 다시 한번 모델 Y에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 모델 3 멕시코판 같은 경우 시트 재질도 고급 비건 가죽 대신 직물로 바꾸고 열선 통풍 시트 같은 편의 기능을 아예 빼면서 원가를 낮췄거든요. 심지어 뒷좌석 디스플레이도 없애고 스피커 개수도 줄였대요. 이렇게 해서 제작 비용을 엄청 절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새로운 저가형 모델 Y도 비슷하게 주요 기능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것만 남겨서 합리적인 가격
가격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집에서 쓰는 컴퓨터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게이밍 PC를 맞추려면 화려한 RGB 조명에 그래픽 카드 쿨링 시스템, 게이밍 키보드 등등 기능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이나 문서 작업만 하는 간단한 용도의 컴퓨터라면 굳이 그런 화려한 옵션들이 필요 없죠. 바로 이런 느낌으로 모델 Y도 필수적인 주행 성능과 기본적인 안전성만 확실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고급 옵션을 제거해서 가격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이거 진짜 현명한 전략 아닐까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신형 저가형 모델 Y의 생산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생산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만약 테슬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반 모델 Y의 수요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이 2025년 하반기부터 더 빨리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에요. 시장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런 일정들이 팍팍 바뀌니까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기존 모델들을 간소화해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택한 이유는 바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정말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국 업체들이 강력한 저가 모델로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이런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존 모델들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테슬라가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셈입니다. 한편으로는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예전부터 앞으로는 좀 더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 모델 Y가 바로 그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완전히 새로운 보급형 모델을 계획하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미 잘 팔리고 검증된 차량을 바탕으로 비용을 낮추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역시 테슬라다운 아주 스마트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델 Q는 결국 루머였고 테슬라는 기존 모델 Y를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격은 약 20% 저렴하게, 주요 편의 옵션은 축소하고 필수적인 기능만 남겨서 중국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 더 빨리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 정말 매력적인 소식 아닌가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이런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 솔직히 저는 당장 하나 예약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 BYD 1000V 시스템, 테슬라 뛰어넘는 초고속 충전 등장. 자, 바로 BYD가 전기차 업계 최초로 1000V 시스템을 선보였다는 소식인데요. 와, 벌써부터 단어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느낌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400V나 800V 충전 시스템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1000V 고전압 시스템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쉽게 말해서 충전 속도가 기존 전기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른지 예를 들면 BYD의 프리미엄급 전기차들이 단 5분 충전만으로 최대 36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00km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5분 충전으로 거의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는 거리에 배터리를 채운다는 거니까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인 거죠. 저도 처음에 이 소식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휴대폰 충전할 때도 5분 동안 겨우 10% 충전되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단 5분 충전으로 이렇게 긴 거리를 간다고 하니까 뭔가 현실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충격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BYD가 2000V 기술로 풀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겨우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밝혔어요. 여러분, 기존의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빠르다고 해도 보통 2030분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BYD는 딱 절반인 10분이면 풀 충전이 끝난다는 겁니다. 진짜 이러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충전 속도 따라잡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고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보통 전기차 충전할 때 전압 볼트가 높아질수록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한데요. 기존 시스템이 400V에서 800V로 진화하면서 이미 상당히 빠른 충전 속도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현대 아이오닉이나 포르쉐 타이칸 같은 차들이 800V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정말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BYD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000V까지 전압을 높였으니까 이론상으로도 훨씬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압이 100V씩 올라갈 때마다 약 25kW씩 추가로 충전 출력이 증가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전압이 조금씩 오를수록 더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BYD가 공개한 1000V 시스템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기술 중에선 가장 높은 충전 속도와 출력, 그러니까 가장 빠른 충전 성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BYD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듀얼권 방식의 AC 충전소인데요. 여러분도 주유소 갈 때 가끔씩 주유권이 여러 개 달린 주유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충전권이 2개 달린 충전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건 충전소 하나당 더 많은 차량이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충전 시간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앞으로 전기차 인프라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테슬라 팬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테슬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테슬라는 이미 슈퍼차저라는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고 안정적인 충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YD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충전 성능을 갖추더라도 아직은 테슬라가 충전 편의성이나 접근성 측면에서는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BYD는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던졌고 테슬라는 인프라와 편의성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양쪽 모두 자신만의
자기들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 앞으로 이 두 회사가 어떻게 경쟁하면서 발전할지 정말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마블 영화에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요. 둘 다 강력하지만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죠.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도 그렇게 다양한 개성과 장점이 드러나는 경쟁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차세대 신차 공개 임박, 모두가 기다린 가성비 모델 등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언급해왔던 게 있었죠. 바로 기존 모델보다 훨씬 저렴한 차세대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얘기였는데요. 이번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2025년 상반기 안에 드디어 이 차세대 신모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와우,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신뢰도도 엄청 높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공개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차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공개 전에 차량 사진이 유출되거나 스펙이 미리 인터넷에 돌잖아요. 근데 이번 테슬라 신모델은 아직도 정말 비밀스럽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레드우드라고 부른다고 해요.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모델 3 개발 당시에도 프로젝트 블루스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레드우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준비 중이고요. 팬들 사이에서는 이 차를 두고 모델 크유나 모델 2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이건 공식 명칭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몇 달 전에 중국 테크 매체에서 이 차량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공개했었는데요. 크기는 테슬라 모델 3와 미니 쿠퍼 사이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크기가 딱 들었을 때 감이 잘 안 오신다면 미니 쿠퍼보다는 좀 더 넓고 모델 3보다는 좀 더 작고 아담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소형 전기차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죠? 주차도 쉽고 시내에서 운전하기 편한 그런 전기차요. 근데 이 모델이 원래는 멕시코의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관세 문제가 복잡해져서 결국 텍사스에 있는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에선 사이버캡이라는 새로운 차량도 생산할 계획인데요. 사이버캡은 택시용 전기차로 도시 안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된 차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캡과 신모델은 부품을 많이 공유해서 생산 비용을 낮출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스마트폰도 같은 회사 제품이면 충전기나 케이블이 호환되는 것처럼 자동차도 부품을 공유하면 훨씬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가 최근에 신차를 만들 때 페인트를 입힌 플라스틱 패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패널은 색이 패널 자체에 스며들어 있어서 긁혀도 티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해요. 자동차 주차하다가 문콕 당해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 같아요. 게다가 테슬라는 이 패널을 여러 가지 색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신모델에도 다양한 색깔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디자인도 정말 기대가 돼요. 성능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터리 용량은 약 5174kW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완충 시 35만 450km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오니까요. 딱 도시 생활용으로 아주 최적화된 성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비용 문제 때문에 아마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볼트사 슈퍼차저에서 무선 충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건 아직 고급형 차량에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떨까요? 원래 4년 전쯤엔 25,000달러짜리 테슬라로 소문이 났었죠. 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실제 출고 가격은 약 3만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해요. 3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4천만 원 초반대인데 정부 보조금 받고 연료비까지 아끼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이 신차가 언제 공개될지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내에 테슬라가 별도의 행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테슬라가 최근 리퍼럴 프로그램 관련 행사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 행사 때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테슬라 호주 이제 가격 자주 안 바꾼다. 가격 변동 없는 안정적 판매 전략 도입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테슬라 차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맨날 오르락내리락해서 언제 사야 가장 저렴한지 고민했던 경험이요. 저도 솔직히 친구가 얼마 전에 테슬라 모델 Y를 샀는데요. 차 받고 딱 일주일 뒤에 가격이 갑자기 300만 원 떨어져서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이게 테슬라 차주들에게는 거의 공감 100%인 에피소드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들고 온 반가운 소식은요. 바로 테슬라가 이런 가격 정책을 완전히 바꿀 예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호주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가격을 자주 변경하지 않고 꾸준하게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판매 전략을 도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와, 진짜 이건 박수 한번 치고 갈 만한 소식 아닌가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사실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하기로 유명했어요. 심지어 한 달에도 몇 번씩이나 가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테슬라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계속해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공급망이 막히고 반도체가 부족했을 때는 갑자기 차 가격이 몇백만 원씩 오르기도 했고요. 또 공급이 안정되니까 한 번에 또 훅 가격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사야 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나 호주에서는 이런 가격 변동이 진짜 심했어요. 예전에 한번 테슬라가 모델 Y 가격을 하루아침에 거의 5,000달러 정도 확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며칠 전에 차를 산 사람들이 엄청 속상해하면서 테슬라 매장 앞에서 항의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진짜 소비자 입장에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면 진짜 멘붕 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자주 변하는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점점 지쳐갔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매일 사는 물건이 아니라 대부분 몇 년 동안 신중히 고민해서 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격이 확
확 바뀌면 소비자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드디어 가격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호주에서 이런 안정적인 가격이 시작되냐? 바로 올여름 호주에서 출시될 예정인 리프레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될 때부터라고 합니다. 새롭게 출시될 모델 Y부터는 지금처럼 갑자기 수천 달러씩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일정한 가격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내일 갑자기 할인 이벤트로 30만 원 싸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동차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이니까요. 당연히 소비자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재밌는데요. 바로 최근 호주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가격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내세우면서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테슬라도 이제는 가격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다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가격 경쟁 대신 안정적인 가격과 브랜드 가치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죠. 특히나 중국 전기차들은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서 가격 경쟁력이 진짜 좋아요. 예를 들면 중국 브랜드인 BYD나 MG 같은 전기차들은 이미 호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가격을 안정화하고 대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이 새로운 가격 정책이 일단 호주부터 시작될 거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 전략을 바꾼 만큼 다음번에 있을 테슬라의 공식 실적 발표에서도 이런 가격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원조 디자인과 숨겨진 영감 그 정체는 여러분들 아마 사이버트럭 처음 봤을 때 대부분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자동차 맞아? 무슨 게임 속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말이죠. 사실 저도 처음 공개됐을 때 무슨 영화 세트장에서 가져온 컨셉카인 줄 알았어요. 정말 현실감 없고 특이하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이버트럭의 원래 디자인 아이디어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바로 얼마 전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직접 공개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트럭 디자인의 최초 아이디어는 미국의 전설적인 전투기 F-117 나이트호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영화나 게임에서 스텔스 전투기라는 걸 본 적 있으시죠?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검정색의 날카로운 모양의 전투기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F-117 나이트호크입니다. 그럼 왜 하필 나이트호크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F-117 나이트호크는 미 공군이 과거에 비밀리에 개발한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굉장히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각진 형태가 바로 레이더 전파를 효과적으로 반사시키고 흡수해서 탐지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의 사이버트럭도 보면 정말 날카롭고 각진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자동차라니 뭔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물론 레이더 전파를 반사한다고 해서 도로 위에서 단속 카메라에 안 찍히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사실 초기의 사이버트럭 디자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꽤 달랐어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뒤쪽이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평범한 느낌의 트럭으로 계획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영화와 게임 SF 소설에서 본 미래지향적인 트럭 디자인들을 참고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 나이트호크를 보고 이거다 하고 영감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F-117 나이트호크가 처음 공개됐을 때도 지금의 사이버트럭처럼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엔 사람들이 이렇게 각지고 특이하게 생긴 전투기가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은 저렇게 생긴 게 어떻게 날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뛰어난 성능으로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런 디자인으로 어떻게 자동차로서 기능하겠어? 라고 걱정했지만 실제로 뛰어난 성능과 혁신적인 기능으로 지금은 오히려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이버트럭이 단지 디자인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 각진 형태는 실제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주행거리를 더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량에 쓰인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은 총알에도 강할 정도로 튼튼해서 내구성에서도 정말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쯤 되면 진짜 도로 위의 전투기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특이한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최신 기술들을 엄청 많이 적용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이버트럭의 운전대는 기존의 차량처럼 기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고 하는 전자식 시스템을 사용해서 조향을 합니다. 쉽게 말해 비행기의 조종관처럼 전자 신호로 차량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덩치 큰 사이버트럭이 생각보다 훨씬 민첩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버트럭을 시승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대요. 겉모습은 진짜 괴물같이 생겼는데 운전할 때는 마치 작은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느낌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상상해보세요. 밖에서는 완전 괴물 같지만 실제로 몰아보면 너무나 편하고 부드러운 차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